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일부 논밭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보성은 267.5mm, 광양읍 265mm, 고흥 포두 231mm, 광주 무등산 85mm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광양과 진도에서는 5월 1 강수량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조생 변론 80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 신고는 모두 71건이 접수됐으며 보성과 광양, 장흥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 90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광주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전남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에 막힌 물길이 최근 14년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은 주민들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힘찬 구호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담양호에 막힌 물길이 14년 만에 다시 뚫리는 순간입니다. 담양호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던 벽을 허물고 물을 흘려보내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마른 논을 촉촉하게 적실 생각에 농민은 벌써부터 풍년이 기대됩니다. 묵은 채집 확 내려간 것 같죠. 이게 물이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항상 농작물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차수벽이 철거된다니까 정말로 묵은 채찍 시원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광주와 담양, 장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는 1976년 축조 당시 전체 저수율의 24%를 전북 순창 지역의 하천수로 채우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순창군이 가뭄을 대비한다며 순창과 담양을 잇는 물길, 즉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벽을 세웠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22년 담양호가 바닥을 드러내자 추가 수량 확보가 절실했던 담양군은 끊어진 물길 잇기에 나섰고 순창군도 통 크게 동의하면서 마침내 차수벽은 14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흘러온 이 물은 전남의 4대 저수지인 한 곳인 담양호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번 차수벽 철거로 담양호의 평년 저수율은 20%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에서 넘어야 될 24%의 물이 넘어오지 않아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양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해서 이뤄낸 저는 성과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을 전남에 주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 구리면 주민들께서 상생 발전 방안에 따른 통큰 결단을 해주셔서 담양과 순창은 이번 물길 연결 사업을 계기로 양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영광 지역에서는 지금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랜 시간 농부들이 수고하고 또 자연이 함께 도와 만들어낸 귀한 산물인데요. 새벽 체험 현장을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의 해안 지역인 염산면입니다. 칸칸이 나뉜 소금밭 염전이 바다를 향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데 곳곳에 불빛이 보입니다. 염부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이 수금이 치름하고요. 1cm 높이의 진한 바닷물이 덮인 염전. 염부들은 사람 키만한 대패를 들고 그 위를 다니며 바닥을 빈틈없이 쓸어냅니다. 대패가 바닥을 밀어내 시원한 물살이 지나면 감춰졌던 소금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진 모양으로 하얗게 반짝이는 소금. 바다의 보석이라 불릴만 합니다. 염전 한 칸은 보통 200제곱미터 규모로 날이 좋으면 소금 400kg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소금은
대차라는 수레에 담겨 저장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닷물을 2차례 증발시키고 깨끗한 바람과 햇빛에 물이 날아가는 과정을 또다시 거쳐 한 달여 만에 얻게 된 결실입니다. 여기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 더 깊은 맛이 나게 됩니다. 특히 농가들은 영광소금이 내는 맛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희 영광소금은 염도가 낮고 무기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단맛이 나고 그게 특징입니다. 영광 지역의 천일염 업체는 70여 곳, 염전 규모는 약 280헥타르입니다. 영광은 지난해 모두 2만 4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신안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소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농가들은 볏짚에서 숙성시킨 소금 등 각기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농공단지를 만들고 공장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농공단지 80%가 공장 분양을 위한 규정도 제때 만들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준공된 진도군 군내 농공단지입니다. 177억 원을 들여 축구장 36개 크기 면적에 최대 2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업종의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입주 지원 등을 위해서는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지만 근거가 되는 관리 기본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 조선에서 식품으로 이제 그걸 갖고 올라간 뒤 그걸 한번 찾아보도 없는 거예요.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지자체는 실시계획과 함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 전남 70개 농공단지 가운데 관리 기본계획이 필요 없는 4곳을 제외한 66개 중 52곳이 준공을 하고도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암의 한 농공단지는 30년이 넘도록 관리 기본계획 없이 주목국으로 운영하다 2년 전에야 계획을 세웠고 진도와 영광 등 3곳은 여전히 관리 기본계획이 없어 이제서야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전라남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2019년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뒤늦게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공문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공문 뿌리고 난 후에도 한 10군데 정도 관리기본을 수립했고요. 농공단지 관리 규정을 세우라는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담당자가 변경되고 오래된 일이라며 납득되지 않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고민은 시즌 초부터 이어지는 수비 불안입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비 안정이 곧 선두 수성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우성과 한준수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3대0으로 앞서가던 지난 2일 3회. 투수 내일의 송구 실책과 내야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5점을 내주며 경기 흐름을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하위권으로 처진 KT 한화의 경기에서 2승 3패에 그치면서 2위 NC의 한 게임차 불안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팀 타율과 타점, 득점 1위, 홈런 2위 등 주요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의 불안 요소는 실책입니다. 35경기에서 범한 실책이 무려 40개. 경기당 1개골이 넘고 가장 적은 삼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잦은 실책은 곧 투수를 흔들고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투타에서 조화를 이루며 선두를 질주하는 기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개막 이후 부진에 허덕였던 용병 타자 소크라테스는 최근 부쩍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2게임 연속 홈런을 때려내는 등 최근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홈런 7개에 타율을 2할 7푼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팀 타율 2할 9푼 9리로 압도적 선두에다가 홈런 11개로 공동 선두로 올라선 김도영. 여기에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그리고 꾸준히 타점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최용우의
소크라테스까지 힘을 보태면서 기아의 중심 타선은 피해갈 곳 없는 완전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SSG와 맞붙는데 양현종과 내일, 윤영철을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서 선두 수상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영광경찰서는 영광의 한 시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9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9시쯤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한 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노점 상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춘 주거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12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